문득 달력을 넘기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2026년. 숫자를 보는데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남은 숫자가 줄어들었구나.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 몇 번이나 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젊었을 때는 새해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 친구들과 만나 떡국을 먹고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올해는 뭐 할 거야? 그런 질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계획도 많았고 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해가 올 때마다 무언가 빠져나가는 기분입니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비워지는 느낌.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내 안에 뭔가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괜한 걱정을 끼칠 것 같고 친구들과 나누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 같았습니다. 요즘 어때? 누가 물으면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건강하다고, 별일 없다고. 하지만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달력만 바라봤습니다. 365일이라는 숫자가 예전보다 훨씬 작게 느껴졌습니다. 한 해가 마치 한 달처럼 짧았습니다.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1년이 마치 몇 달처럼 지나갑니다. 손주 얼굴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설날입니다. 봄에 꽃 피는 걸 봤는데 어느새 낙엽이 집니다. 여름이 오기도 전에 가을이 왔고 겨울 준비를 하기도 전에 또 새해가 옵니다.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시간이 이렇게 빠른 거구나.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어떤 날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나인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젊었던 것 같은데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휘었습니다. 눈가가 처졌고 입가가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침대에 한참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묘한 무게감이었습니다. 숨을 쉬는데 공기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가슴에 뭔가 눌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도 무거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나뿐일까? 다들 새해를 축하하는데 나만 이렇게 두려운 걸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새해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새해를 축하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축하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리모컨을 놓고 그냥 화면만 봤습니다. 소리는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 이 시간들을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을까? 치유가 시작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숨기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눈가에 주름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재빨리 시선을 돌렸을 겁니다. 못 본 척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바라봤습니다. 주름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날들이구나. 웃었던 날, 울었던 날, 견뎌낸 날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화난 날도 있었고, 평온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얼굴에 새겨졌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건 주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흘러간 시간, 다시 오지 않을 시간,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뜻을 전합니다. 시간을 두려워하는 건 시간 자체가 아니라 시간 속에 담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늙어가는 것, 약해지는 것, 언젠가 끝날 거라는 것. 이 모든 게 무섭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감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며칠 뒤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고, 나이 든 사람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녔고, 개들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모두 제 속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해 보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빠르게 걷는다고 시간을 이기는 건 아니고, 천천히 걷는다고 시간이 느려지는 건 아니니까요. 모두 같은 시간 속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느끼는 속도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은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하늘만 보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표정도 없이 그냥 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실까? 혹시 나처럼 남은 시간을 세고 계실까? 아니면 이미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셨을까?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하늘만 보고 계셨습니다. 나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하늘은 넓었고 구름은 부드러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늘만 봤습니다. 가슴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잘 왔습니다. 며칠간 뒤척이던 밤들과 달리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시간이 빨라지는 게 무섭다. 이 문장을 속으로 말했을 때 가슴이 조금 풀렸습니다. 비밀처럼 감춰왔던 마음을 꺼내놓으니 무게가 덜어졌습니다. 혼자만 아는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나 느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빠른 게 무섭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두려움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변화는 작은 순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순간입니다. 창문 열고 환기하고 다시 닫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참을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소리,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을 재지 않았지만 꽤 오래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소리가 멈추고 바람소리만 남았을 때 비로소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는데 왜 늘 서둘렀을까? 볼 것도 많았는데 왜 늘 지나쳤을까? 평생을 뭔가를 하느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니라 보지 않았던 겁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는 생각이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오후에 차를 마셨습니다. 뜨거운 물을 따르고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팔로 올라왔습니다. 손목, 팔꿈치, 어깨, 온기가 퍼졌습니다. 김이 피어올랐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에 닿는 온도, 입안을 적시는 느낌, 목으로 넘어가는 감촉, 뱃속에 퍼지는 따스함, 전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도 차를 마셨지만 이렇게까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마시면서 동시에 다른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할 일, 내일 걱정, 지난 일 후회. 차를 마시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안에 남은 은은한 맛, 그것마저 천천히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진짜 삶이 있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오히려 지금을 깨우는 종이 될 수 있다고, 잃을 것이 많다는 생각이 있는 것을 더 깊이 보게 한다고. 저녁 무렵 손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별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통화할 때는 몰랐는데 끊고 나니 그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 그 한마디에 담긴 따뜻함. 다음에는 조금 더 천천히 들어야겠다. 한마디 한마디를 더 또렷하게 기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밤이 됐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한참 봤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림자, 천장의 작은 금,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머리 위 형광등 불빛, 창밖 가로등빛, 방 안의 고요함, 모든 게 예전과 같은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또렷하고, 더 귀했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데 문득 멈췄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사과, 노란 사과, 초록빛 도는 사과. 어떤 건 반들반들하고 어떤 건 흠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쥔 무게, 묵직했습니다. 표면을 만져봤습니다. 매끈했습니다. 코에 가까이 대봤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이 사과도 나무에서 익어 여기까지 왔구나.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익었겠구나. 이상한 생각이었지만 그 사과가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트에 담았습니다. 다른 것들도 담았습니다. 배추, 무, 당근,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골랐습니다. 예전에는 빨리빨리 집어 담았는데 그날은 천천히 골랐습니다. 계산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짐을 풀고 사과를 씻었습니다. 물에 닦으며 다시 한번 만져봤습니다. 물기를 닦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 소리가 났습니다. 입안에 단맛이 퍼졌습니다. 과즙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전부 천천히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사과 맛이구나. 웃음이 났습니다. 평생 사과를 먹어왔는데 이제야 제대로 맛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으며 물이 차가운 걸 느꼈습니다. 솥에 담고 물을 부었습니다. 불을 켜고 기다렸습니다. 밥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밥알들이 반짝였습니다. 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쌀의 단맛, 쫀득한 식감, 천천히 씹었습니다. 평생 먹어온 밥인데 오늘따라 맛있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간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물이기도 합니다. 빨리 가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일깨우니까요. 남은 게 적다는 생각이 있는 것을 더 깊이 보게 하니까요. 가르침은 이렇게 전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삶을 온전히 사는 방법이라고.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시작도 중간도 전부 다르게 빛난다고.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이 온전한 순간이라는 걸 느끼며 살라는 겁니다.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그 두려움이 지금 이 순간으로 당신을 데려올 테니까요. 천천히 숨을 쉬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걷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느껴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가지만 당신은 천천히 살아도 됩니다. 작은 것들을 봐도 됩니다. 하찮은 것에 머물러도 됩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을 느껴도 됩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삶이니까요. 세 번째 변화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10년도 더 된 편지였습니다. 친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노란 봉투에 정성스럽게 쓴 글씨, 천천히 읽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이제 나이도 드는데 자주 만나자. 건강하게 지내요. 언제 한번 봐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그 언제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와는 몇 년째 연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하려고 그렇게 미뤘습니다. 처음엔 다음 달에 만나야지 했습니다. 그러다 다음 계절에 만나야지 했습니다. 그러다 내년에는 꼭 만나야지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친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웃던 모습, 함께 걷던 길, 함께 나눈 이야기들, 다 옛날 일이 됐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또 눌렀다가 또 지웠습니다. 갑자기 전화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지 않을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마음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나이야. 요즘 어때? 건강하지?
하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미루면 영영 못할 것 같았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가 든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러게, 미안해. 연락 못해서. 아니야, 나도 그랬어.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건강, 자식들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1시간이 넘게 통화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전화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하자. 다음에. 이번에는 미루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뜻을 전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라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라고. 내일이 있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며칠 뒤 또 다른 용기를 냈습니다. 자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엔 자식이 전화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바쁜데 방해될까봐, 귀찮게 할까봐. 그런데 그날은 먼저 걸었습니다.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고. 아이고 엄마, 깜짝 놀랐잖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건강하지?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너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나도 잘 지내. 요즘 좀 바쁘긴 한데. 그렇구나.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걱정 마. 짧은 통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먼저 전화해도 되는구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또 며칠 뒤 용기를 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배웠지만 곧 그만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이 바빠서,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그러다 보니 그림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였습니다. 잘 그릴 자신, 끝까지 할 자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자신 모두 없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잘 그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까지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겁니다. 작은 스케치북을 샀습니다. 문구점에 갔습니다. 스케치북을 고르는데 설렜습니다. 어떤 걸 살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결국 작은 사이즈로 골랐습니다. 연필도 몇 자루 샀습니다. 지우개도 샀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첫 장을 펼쳤습니다. 새하얀 종이, 깨끗했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창밖 풍경을 그렸습니다. 연필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선은 삐뚤빼뚤했고 비율도 맞지 않았습니다. 지우고 다시 그었습니다. 또 지우고 또 그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그리는 동안만큼은 시간도 두려움도 잊었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소리, 손목에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그림,
모든 게 좋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봤습니다. 형편없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되는구나.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지 않았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가슴도 편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이 나왔습니다. 꿈에서 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지만 계속 놀았습니다. 깨어나서도 한참 그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에 늦은 순간이란 없습니다.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고, 내일을 기다리지 말라고, 오늘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미뤄왔던 것들을 꺼내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만드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용기가 됩니다. 끝이 보인다는 것이 시작하게 만듭니다. 전화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걸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이니까요. 네 번째 변화는 작별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것. 어느 날 오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한 장 한 장이 한 시절이었습니다. 흑백 사진도 있었고 색이 바랜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 속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 그 얼굴을 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다면 더 오래 바라봤을 텐데, 더 많이 이야기했을 텐데, 더 자주 안아줬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이별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 사진을 한참 보다가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떠날 겁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떠나겠죠. 그게 삶의 순서니까요. 누가 먼저든 이별은 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의미를 전합니다. 만남은 반드시 이별로 끝난다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고. 이것이 슬픈 진실이 아니라 그저 자연의 이치라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다음 날 용기를 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아무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뭔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없으면 네가 힘들까봐.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라고.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 아직 건강하잖아. 알아. 하지만 말해두고 싶었어.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엄마도 할머니 떠나보낼 때 많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살고 있잖니. 너도 괜찮을 거야. 슬퍼해도 되지만 너무 오래 슬퍼하지는 말라고. 엄마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 챙기고 또 전화할게. 그렇게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흘렀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이런 걸까요? 슬픔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정리하는 일, 남은 사람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는 일. 며칠 뒤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것들 하나씩 꺼내서 봤습니다. 이건 누구 줄까? 저건 버려도 되겠다.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건 버렸습니다. 아까운 것 같았지만 버렸습니다. 남겨봤자 자식들만 힘들 거니까 추억이 담긴 건 따로 모았습니다. 편지들, 사진들, 작은 물건들, 이건 남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정리하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집착하지 않기, 붙들지 않기, 손에서 놓아주기, 그게 준비였습니다. 옷장도 정리했습니다. 안 입는 옷들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입으려고 걸어둔 옷들. 하지만 이제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꺼내서 개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려고. 정리하는데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옷 입고 어디 갔었지? 저 옷 입고 누구 만났었지? 옷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내줘야 했습니다. 가르침은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죽음과 함께 살라고.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라고. 언젠가 떠난다는 걸 알기에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 어느 날 밤 유언장을 생각했습니다. 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아직 이른 것 같기도 했고 필요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줄 썼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그리고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무슨 말을 남겨야 할까? 재산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몇 줄 더 썼습니다. 평생 고마웠다. 네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짧은 글이었지만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자식이 보겠죠. 그때쯤이면 나는 없을 겁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준비했으니까, 마음을 전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나이 든 부부가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모두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겠죠. 젊었을 때, 중년일 때, 그리고 지금. 계절처럼 시간은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몇 개는 떨어졌습니다.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저 나뭇잎도 봄에 돋아났을 겁니다. 여름에 무성했을 겁니다.
가을에 물들었고 지금 떨어졌습니다. 슬픈 일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작별을 준비한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더 온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 더 충실해지는 겁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는 걸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걸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그 준비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전해도 괜찮습니다. 작별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남은 사람을 위한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마지막 변화는 고요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다시 자려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숨, 날숨, 계속 반복됐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숨이 언젠가 멈출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배가 부풀었다, 들어갔다. 몸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뜻을 전합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고, 시작과 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변화할 뿐이라고, 집착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을 바닥에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또렷했습니다.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맑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 깊숙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금방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이렇구나.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 하늘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이 조금 밝았습니다. 곧 해가 뜰 겁니다. 매일 뜨는 해, 매일 지는 해. 오늘도 그 해를 보겠죠. 며칠 전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봤습니다. 저 나뭇잎들도 봄에는 푸르렀을 겁니다. 작고 연한 잎으로 돋아났을 겁니다. 여름엔 짙었을 겁니다. 햇빛을 받아 무성했을 겁니다. 가을에 물들었다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슬픈 일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도 저 나뭇잎처럼 계절을 살고 있는 거겠죠. 봄이 있었고, 여름이 있었고, 가을이 왔습니다. 겨울도 올 겁니다. 크게 두렵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한 잎이 내 앞에 떨어졌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인맥이 보였습니다. 세밀한 무늬, 자연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놓아줬습니다. 바람이 불어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는 대로 가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 구름도 생겨났다가 사라질 겁니다. 아침에 없던 구름이 오후에 생기고 저녁에 있던 구름이 밤에 사라집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 그런데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하늘 전체가 물들었습니다. 주황색, 붉은색, 보라색, 색이 계속 변했습니다. 한순간도 같은 색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변하며 아름다웠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어두워졌습니다. 노을이 사라지고 밤이 왔습니다. 별이 나타났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저 별들도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빛나고 있습니다. 가르침은 말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진짜 자유로워진다고.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모든 순간이 선물로 보인다고. 집착에서 벗어나 고요함으로 간다고. 이제는 압니다. 남은 새해가 줄어드는 게 두려운 일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것. 그 두려움이 지금을 깨우고 작은 것을 보게 하고 미루던 일을 하게 하고 작별을 준비하게 하고 결국 고요해지게 만든다는 것. 며칠 전 오래된 일기를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 쓴 일기였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걱정도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지금 보니 그게 다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다 지나갔습니다. 해결된 것도 있고 저절로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은 걸 해결해 줄 줄. 지금 고민도 나중에 보면 별것 아닐 겁니다. 시간은 계속 흐를 겁니다. 빠르게 흐를 겁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은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도 한 걸음씩 걸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 달을 봤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며 가리기도 했지만 곧 다시 나타났습니다. 달도 차고 기울기를 반복합니다. 보름달이 되었다가 금음달이 됩니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다시 차오릅니다. 끝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죽음도 끝이 아닐지 모릅니다. 다른 형태로의 변화일지 모릅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믿어도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완전한 시간이니까요. 많이 남지 않았어도 지금이 있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아도 오늘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괜찮습니다. 슬픔도 괜찮습니다. 고요함도 괜찮습니다. 모든 감정이 당신의 것입니다. 느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가도 당신은 천천히 가도 됩니다. 작은 것을 봐도 됩니다. 멈춰서도 됩니다. 쉬어가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 당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고요함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